같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전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0년은 일사단한, 여러분들 뭐 한 해가 지나면 다사다난했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제가 조금 틀면 다사는 여러 가지 일이 여러 가지 크라이시스, 난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데, 일사단한, 일사는 뭐 얘기했어요? 코로나. 코로나가 많은 우리의 생활을 바꿔버리고 특히 나쁜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회복과 복구의 양상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겁니다. 5개의 키워드, 2021년을 움직일 5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바이든의 출범입니다. 작년 말에 선거했고, 그리고 경제 회복, 그 다음에 신안보라고 하면 옛날에는 군대와 같이 전통적인 안보라면 기후변화라든지 사이버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안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안보 문제가 등장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기후변화입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도 자연의 역습이다 얘기하죠. 시작점이 어디냐? 199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알다시피 2021년입니다. 30년입니다. 딱 3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련의 붕괴입니다. 전 세계는 하나의 질서로 가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럼 무슨 질서? 미국이 중심이 되는, 미국과 서구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받아들인 그 질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미국의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이 공격을 받고, 미국의 경제력과 금융의 본산이라고 얘기하는 월스트리트의 쌍둥이 빌딩이 불과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세계는 여전히 위협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미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 트라우마처럼 남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세계화가 깔아놓은 고속도로 위에 이 코로나는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바이러스인 겁니다. 화합과 평화와 안정이라는 질서를 거슬러서 30년 동안 반대의 물결, 바로 트럼프가 주장했던, 브렉시트가 주장했던 자기 나라 이기주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3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주의고, 두 번째가 자유무역 또는 자본주의, 경제죠. 세 번째가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30년이 흐른 지금 이 3가지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많은 나라가 선거를 하는데 지금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스트롱맨들이 각 국가의 지도자가 되죠. 선거로 뽑히긴 했는데 이상하게 독재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많죠. 미국이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세계의 리더십을 트럼프 때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상하고 있습니까? 중국이요.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보다는 의견, 팩트보다는 페이크, 그리고 설득보다는 선동. 지금의 자기 권력을 위해서 선동하고 음모이론을 퍼뜨리는, 그래서 스트롱맨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겁니다. U자 회복형, 그리고 L자 회복형이라 그랬습니다. V자는 나빠졌다가 바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시나리오였습니다. 그죠? U는 나빠졌다가 상당 기간 어려웠다. 그러나 회복한다. L자는요, 나빠져서 쭉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실제로 지금 나타난 현상은 K자입니다. 좋아지는 사람들은 좋아지고, 좋아지는 국가는 좋아지고,
나빠지는 국가는 나빠지고 나빠지는 사람들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시류를 타고 이것을 가속 페달을 밟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도생, 스트롱맨, 인종분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가 실시한 모든 통치들이 그 30년의 변화의 선구자예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선구자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바이든이 내세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아젠다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전통적인 미국 외교를 회복하겠다. 국제기구 협력적 다자질서를 회복하겠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중시하겠다. 동맹관계를 복구하겠다. 그러나 대중관계는 중국을 계속 견제하겠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자, 한 네 군데가 미중이 충돌하는 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위에가 한반도예요, 그죠? 그 밑에가 동중국해예요, 그죠? 그 밑에는 대만, 중국 양안이에요. 그 밑에는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 남중국해예요. 이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뭡니까? 한반도예요. 왜요? 분단되어 있거든요. 신진영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New Geopolitics라는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하면 부상, rise입니다. rise. 그것도 급격한 부상을 굴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기 나름의 GPS를 사용합니다. 베이더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 항공모함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플린터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세계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시험에 성공한 것은 중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종합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봅시다. 지정학의 부활은 한국 외교의 도전이다. 그렇죠? 우리는 세계화가 우리한테 더 맞는 단어, 세계화란 말이 유행하면 그건 우리한테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처해 있는 지정학이 불리하지 않다는 얘기고, 외교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세계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는 미국을 정글에서 어슬렁거리는 포식자 호랑이라면 거기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바늘깃을 고추 세우는 고슴도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북한이가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평화적인 관계, 그리고 잘 된다면 통일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치트키다. 그리고 그런 미래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